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3월 21일 일발장전 출발합니다. 데이터를 통해서 시장의 트렌드 들여다볼 텐데요. 오늘은 그 데이터 조금 전 새벽에 발표한 FOMC 결과 데이터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장이 예상한 그대로 숫자가 나왔습니다. 미국 연준은 기준금리 5.25%에서 5.5%로 이렇게 5차례 금리 동결을 유지했고요. 이로써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는 최대 2%포인트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. 성명서에는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. 하지만 조금의 다른 점 그리고 복기를 하자면 올해 작년 연말 기준금리 4.6%를 유지하며 세 차례 금리 인하를 시사했고요. 다만 내년 0.25%포인트씩 네 차례 금리 인하할 것이다라는 당초 예상과는 다르게 3회로 그 빈도를 낮추었습니다. QT 축소에 대한 논의는 있었지만 그 시점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없었고요. 발표 이후 기자회견에서 파월은 인플레이션 하락 추세는 지속되고 있으나 2%포인트에 대한 확신과 함께 올해 연말 금리 인하할 것이다라는 쐐기를 박으며 비둘기를 시원하게 날렸죠. 그러자 시장은 환호했고요. 그 환호에 축복까지 터질 수 있는 또 다른 호재가 등장했습니다. 그 주인공은 바로 마이크론이었어요. 마이크론이 호실적을 발표했고 그 실적에서 가장 유의미했던 건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다라는 겁니다. 5분기 연속해서 적자를 보였던 마이크론이 HBM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매출 전년 동기 대비 57%의 성장률을 보였고 컨센서스도 훌쩍 뛰어넘는 숫자를 내놓았습니다. 2분기 매출뿐만이 아니었습니다. 3분기 가이던스도 시장 예상치보다 높은 숫자를 내놓으며 정규장에서는 2.39% 올랐었던 마이크론, 시간 외에서는 15%까지 그 폭을 넓히기도 했습니다. 여기에 기폭제가 되어줬던 건 마이크론 CEO의 언급도 있었습니다. 마이크론 CEO는 엔비디아의 HBM3E를 공급할 것이다라는 2분기 전망치와 함께 AI 최대 수혜주 우리 마이크론이 될 것이다라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는데요. 사실상 이러한 엔비디아의 기대감은 국내장에서도 어제 이미 확인이 된 바 있습니다. 바로 화려한 왕에 기한 삼성전자였죠. 삼성전자의 단독 콘서트, 어제 무려 외국인이 이날 하루에만 삼성전자에 8,516억 원 매수세를, 8,405억 원 매수세를 보이며 5.63% 초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. 어제 코스피 안에서 외국인의 순매수가 8,516억 원이었으니 대부분의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. 자, 그렇게 된다면 오늘의 시장 관전 포인트, AI 반도체가 될 수 있을까요? FOMC가 준 안도감, 여기에 마이크론이 준 AI에 대한 기대감이 맞물려 우리가 오늘 시장에서 잡을 수 있는 기회는 어디에 있을지 지금 바로 전략 낱낱이 파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한 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김영민 매니저, 김준호 매니저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은 다른 분들과 더 특별한 시간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. 빈자리 확실하게 채워줄 분, 다올투자증권 이성우 차장과 먼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사장님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. 자, 바로 이제 FOMC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올해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, 혹시나 2회로 줄어드는 건 아니야? 라고 좀 걱정을 했지만 그 부분은 해소가 됐습니다. 자, 일단은 아까 비둘기 축제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.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? 우선 지금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가장 원래 금리 인하에 대한 그리고 비둘기적인
약간의 뉘앙스는 올해 초부터 분명히 좀 있었던 상황이었는데, 근데 그동안은 좀 말을 아꼈던 것 같아요. 파월 연준장이. 하지만은 그 사이에 또 이제 물가지수나 이런 부분이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뭐 3에서 2의 또 속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선 언론이나 이쪽에서의 먼저 좀 얘기가 먼저 나왔던 상황이고, 근데 그 부분을 말을 아꼈던 부분을 이제 FOMC 회의 때 다시 한번 이제 올해 초에 얘기했었던 비둘기적인 발언을 확인시키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근데 우선 그거 같아요. 제가 봤을 때도 오늘 나왔던 부분이 금리 동결이 중요하고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뭐 3회 또 6월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GDP나 이 경제 성장에 대한 전망치를 굉장히 좀 높게 잡았거든요. 뭐 그러면서 이 오히려 미국 경기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한 이후에 뭐 금리 인상이 아니라 오히려 좀 금리 인하 쪽으로 좀 잡았다는 점이, 그러니까 미국 경기가 아무리 이제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물가에 대한 영향은 좀 제한적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을 좀 인식시키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미국의 이제 대선이 11월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그 완강한 어떤 매파적인 발언을 하기에는 좀 시기도 아니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거든요.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약간 비둘기 쪽으로 당분간 이제 이런 큰 뭐 그 물가나 이런 부분이 크게 변동이 하지 않는 한은 대선 전까지는 이런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좀 굉장히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FOMC 금리 동결로 이렇게 확정이 되었습니다. 미증시가 최고치로 또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커지고 그쵸. 있고요. 아무래도 커플링 효과로 우리나라가 또 누릴 수 있는 그 기대감도 많은 분들은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. 저 이것도 우선은 이제 뭐 코스피뿐만 아니라 이 위험 자산 쪽으로의 유동성의 증가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뭐 공식화 뭐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정을 할 수는 없지만. 근데 저는 한 가지 이제 좀 몇 가지를 좀 짚어봐야 되는 게 있다라고 좀 생각이 뭘까요? 되고 있어요. 우선은 그 전에 이 우리나라 증시가 많이 올랐었던 이유가 어떤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밸류 매력이라는 것보다도 이 미국 증시가 많이 오르면서 약간 분산 투자 개념이 좀 있었거든요. 네. 뭐 그러면서 이 뭐 비트코인이나 또 이제 그 시기에 우리나라가 이 저PBR 정책으로 이 주가 부양에 대한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우리나라 증시, 특히 대형주 중심으로 이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,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물론 이런 그 미국 쪽에서의 통화 정책에 의한 이 우리나라의 유동성 수혜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너무 이제 그 뭐 전체적으로 이 뭐 대형주, 중소형주 어떤 종목들이 전부 다 오른다는 것보다도 오히려 그냥 그 전에 그 패턴, 뭐 반도체나 중심으로 또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의 그런 그 트렌드가 좀 이어진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다른 전체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그동안에 뭐 소외됐던 업종을 좀 저감해서 적극적으로 담는다라는 것보다도 그 전에 올랐었던 그 패턴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좀 많이 강합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그렇다면은 오늘 이 FOMC 결과와 함께 뉴욕 증시도 상승을 앞으로 계속 좀 할 것이다. 그리고 비트코인도 벌써 또 1억 달러를 내려갔다가 벌써 또 올라와서 터치를 했습니다. 이렇게 좀 자산 투자, 위험 자산 투자에 대해서 선호 심리가 앞으로 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, 앞에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기존에 있었던 패턴이 좀 나온다라고 해주신다면 미국에서는 엔비디아의 패턴을 기대해봐도 되는 건가요? 그렇죠.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어떤 다른 이제 섹터보다도 이제 기술주의 큰 기업들,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이런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미국 증시 사상 최고치를 이끌었거든요. 뭐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지금 시장, 뭐 시가총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IT가 굉장히 좀 그 캐파가 좀 크기 때문에 미국이 뭐 다른 어떤 기술주가 아니라 다른 섹터에서의 증시를 이끌었다고 한다면 이 커플링 현상이 제한적으로 갈 수 있겠지만, 뭐 이런 기술주 중심으로의 상승세가 당연히 우리나라의 뭐 반도체 또 이제 뭐 대표적으로 SK하이닉스 그리고 뭐 삼성전자의 랠리를 이끄는 건 맞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. 근데 여기서도 또 하나의
좀 주의할 점이 그러면 역으로는 뭐 엔비디아나 이런 그 AI와 관련된 반도체 그런 빅테크 기업들이 주가 떨어졌을 때는 다른 이 증시보다는 더 영향을 받으면서 낙폭이 클 수도 있다는 부분은 또 유념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. 네, 이렇게 파월이 또 비둘기를 날려주자 네. 시장이 환호했고 여기에 더 들썩일 수 있었던 건 마이크론의 호실적이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사실 단순히 실적이 잘 나왔다에 환호했다라기보다는 그 원동력이 결국은 또 AI에 있었다에 시장은 정말 네. 강하게 반응을 한 것 같아요. 결국은 이러한 흐름에 마이크론도 축제 분위기였는데 어떻게 삼성전자도 이 같은 흐름 받아서 어제 같은 외국인 수급 오늘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? 충분히 가능하죠. 왜냐하면 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AI 쪽에서의 관심이 좀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네. 실제로 봤을 때는 이 메모리 반도체 쪽 그리고 뭐 디램이나 낸드 쪽에서의 가격 상승이 좀 이끌었다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. 근데 우선 이 메모리 쪽에서의 그 기업들, 반도체 기업들 중에서도 SK 하이닉스가 먼저 흑자 전환에 대한 부분을 신호탄을 쏘고 그다음에 마이크론 뭐 이런 기업들이 지금 다시 한번 호실적을 냈는데 뭐 하지만 이제 뭐 삼성전자가 약간은 그 전에 이제 글로벌 AI 반도체 기업들이 상승세를 보였을 때 철저하게 소외됐었거든요. 맞아요. 예. 근데 이제 이 삼성전자가 이 12단 HBM3 같은 경우를 내놓으면서 지금 엔비디아 뭐 CEO도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데, 근데 결국은 이제 AI 쪽에서 전체적인 지금은 흐름은 분위기가 좋으니까 투자 심리가 전체적으로 올라가지만 결국은 이제 경쟁, 어제도 보셨겠지만 삼성전자의 유동성이 강하게 올라서 시장은 좀 올랐지만은 SK하이닉스는 좀 떨어졌어요. 네, 맞아요.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뭐 시장 전체를 얘기하는 부분보다도 저는 지금 전부터 좀 말씀드리지만 세세하게 좀 따져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네.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, 뭐 그러기 때문에 이 마이크론의 실적이 말씀드렸듯이 AI 전체적인 다시 반도체 그 활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이제 경쟁은 계속해서 좀 심화된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그 경쟁이 궁금합니다. 삼성전자 수급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예상하셨는데 단순히 그건 SK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그동안 더 강해서 목에 찬 느낌 때문인 건지, 이번에 마이크론이 또 2분기부터 엔비디아에 HBM3 공급한다라고 했잖아요. 그럼 이거는 SK하이닉스의 독점권이 깨지는 이야기와 함께 삼성전자도 그럼 결국은 기회가 있다라는 가능성이 열린 것도 있거든요. 그럼 이러한 경쟁에서 우리는 지금 삼성전자에 조금 더 기회를 보는 게 맞다라고 보시는 겁니까? 저는 지금 약간의 그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삼성으로 좀 기우는. 예, 좀 네. 그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, 뭐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엔비디아에 대한 부분은 지금 무시할 수는 없어요. 지금 이 뭐 인텔이나 다른 이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AI 쪽에서의 진출한다고 하지만은 지금 이제 엔비디아가 뭐 GPU랑 여러 가지 맞을 때는 거의 이 시장에 지금 엔비디아가 좀 독점을 하고 있는 구조로 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,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물론 이제 SK하이닉스의 처음 이제 납품이나 이런 부분이 되긴 상황이지만 지금은 뭐 여러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뭐 이런 말씀을 들릴지 모르겠지만 철저하게 자기들이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의 기업들한테 손을 내밀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. 뭐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쪽에서의 이 시장 선점 12단 쪽에서의 이 부분이 또 용량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업그레이드 된 거잖아요. 이 부분에 있어서 효과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수혜 부분은 뭐 SK하이닉스 수혜 본 것만큼의 그런 구도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,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마이크론의 실적 봤을 때도 뭐 드램이나 이쪽에서의 기본적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이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. 가장 큰 이 본업에서의 실적이 가장 크니까 이쪽에서 실적이 베이스로 올라간다고 한다면 이 삼성전자에 대한 관심은 좀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,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 SK하이닉스는 어떤 반도체 쪽에서의 그 가장 매출 비중이 크잖아요. 하지만 삼성전자는 이 반도체 쪽에서의 물론 이제 본업에 대한 그 캐파가 크지만 여러 뭐 가전이나 그리고 다른 스마트폰, 모바일 쪽 이쪽에서의 그 사업 부분도 많이 나눠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마이크론 실적과 좀 이야기를 이어가서 삼성전자의 기대감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. 그리고 오늘 한 발 함께 할 분 한 번 더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있습니다.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 나왔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. 네, 저희가 네. 계속해서 마이크론 이야기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. 네. 앞서 이제 마이크론 이야기 그리고 어제 삼성전자가 받았던 이 기대감을 통해서 과연 HBM3E가 나온다면 삼성전자 앞으로 좀 기대를 해도 되는 건지 이런 얘기를 나누고 있었거든요. 국내 반도체주에 대한 영향도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? 네, 일단 뭐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. 일단 어저께 그 경견 사장 얘기에서 가장 주목해 볼 부분은 네. 1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굉장히 좋다라는 것이고 오늘 반도체 실적의 시금석이라고 볼 수 있는 마이크론의 실적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하는 것, 예상보다 높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에 한번 포커스를 맞춰볼 필요가 있습니다. 갑자기 뭐 스마트폰의 판매가 대거 늘어났는지 아니면 뭐 서버용 디램 쪽에서 HBM은 뭐 당연하게 늘어나고 있지만 그러면 디램 쪽이 늘어났는지 이런 게 확인이 필요한데 그렇죠. 지금 뭐 PC도 판매가 그렇게 잘 되지는 않고 있고 그런데 삼성과 마이크론의 실적이 급증한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중국입니다. 중국에서 레거시 반도체를 최근 들어서 뭐 트럼프 당선 여부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대거 모으고 있다는 거죠.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낸드 플래시까지 마진이 급격하게 개선되고 있다. 맞아요. 그래서 아마 삼성전자 이번 4월 초에 실적이 발표되면 뭐 시장이 좀 깜짝 놀랄 실적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이게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데는 제한적일 수 있지만 조정을 받을 때는 굉장히 견조한 하락을 버티게 하는 데 있어서 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. 죄송합니다.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HBM은 뭐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뉴스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. 예. 그래서 이것은 들어갔을 때 어느 정도의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느냐가 핵심이죠. 그쵸.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너무 기대를 가져가기보다는 그동안 흘러나왔던 얘기들이 어느 정도는 진실이구나 정도를 확인하는 과정이다.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김종효 이사는 조금 다른 의견일까요? 왜냐하면 이성웅 차장은 이 마이크론 실적 결국은 호실적 흑자 전환된 키워드가 HBM이었고 그런데 이미 이러한 키워드로 SK하이닉스가 고점을 높여서 지금은 그래도 현 구간 삼성전자가 더 매력적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. 같은 의견이신가 아니면 조금 다른가요? 저는 뭐 둘 다 매력적인데 지금 구간에서 신규 투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뭐 아무래도 삼성전자일 수밖에 그래야겠죠. 없겠죠. 예. 왜냐하면 SK하이닉스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고 하락도 엔비디아보다 저는 강할 거라고 봅니다. 왜냐하면 지금 레거시 반도체가 회복되는 건 삼성전자 마이크론만 해당하는 게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SK하이닉스는 기본적으로 HBM은 올해 생산량은 다 팔린 거고 그러니까 HBM 쪽에서는 더 실적이 나올 수도 없습니다, 이미. 그러면 레거시가 회복되면 SK하이닉스도 실적은 급격하게 개선되는 거거든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둘 다 좋은데 SK하이닉스는 지금 뭐 보유하고 계셨던 입장에서는 계속 보유하면 되시는 거고 네. 만약에 그동안 하이닉스는 너무 빨리 올라가서 못 사고 그다음에 삼성전자는 너무 답답하니까 못 사셨던 분들에게 기회가 돌아간다면 삼성전자에 더 기회가 있다라는 것은 저도 100% 동의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뭐 신규 투자 관점에서는 이제 어제 이제 삼성전자가 기분 좋게 움직였기 네.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세 오늘 한번 잘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삼성 이야기가 나와서 마저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이제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전자 뭐 현재 언론에는 삼성전자와 아이들이라는 이야기를 그렇죠.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소부장 기업들에 대한 강세가 오늘도 연속성이 좀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? 그쵸. 오늘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근데 좀 약간 좀 키 맞추기 또 될 것 같은. 키 맞추기요? 그 전에 이제 HBM으로 인해서 이제 후공정 기업들이 좀 굉장히 많이 올랐었잖아요. 네. 뭐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뭐 리노공업도 그렇고. 근데 이제 이 디램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전공정 기업들이 후공정 기업들 대비해서는 좀 묻히는 경향이 좀 있었던 상황인데 뭐 그러기 때문에 뭐 후공정, 전공정 한마디로 그냥 그거예요. SK하이닉스 뭐 삼성전자가 더 매력적이냐, SK하이닉스가 더 매력적이냐는 것보다도 우선 두 기업 다 뭐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 보유하되 삼성전자에 좀 더 포트를 더 줘야 된다는 그런 개념인데 지금 이제 이 반도체 이 소부장, 근데 소재 기업들 대비해서 이 장비 쪽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후공정 기업들이 주가가 좀 많이 좀 올랐던 상황에서 좀 그전 소외됐었던 이 전공정 기업들에 대한 관심은 좀 계속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물론 이제 주가가
이 투자 심리를 선반영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지만 결국은 삼성전자가 지금 HBM에 대한 부분 납품을 하는 게 아니라 테스트 중이잖아요.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많이 올랐을 때 좀 적극적인 매수를 뭐 하는 것보다도 그 전부터 이제 삼성전자 쪽과의 이 관계나 그리고 또 이제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이제 납품을 이제 생산을 HBM3를 생산했을 때 가장 연계되어 있는 기업들을 좀 찾아볼 필요가 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. 네,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어떤 밸류 체인에 주목을 해야 할지 그 투자 전략을 짜는 게 더 궁금할 것 같습니다. HBM 수율 전쟁이 본격화되었는데 네. 저는 이러한 흐름에 그럼 어제는 사실 삼성전자 향 소부장이 잘 가지 않았습니까? 네. 그 전에는 SK 하이닉스 향이 잘 갔습니다. 이렇게 좀 든든한 그 향바를 받는 기업들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 수많은 밸류 체인 뭐 다른 소부장단 안에서 또 여러 가지 밸류 체인이 있지 않습니까? 거기에 주목을 해야 하는지 궁금하더라고요. 일단 뭐 저 두 가지 측면에서 주목하고 있는데 양쪽에 모두 다 넣을 수 있으면 정말 좋은데 그게 쉽지 않다 그렇죠. 보니까 한정되어 있잖아요. 네,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한미반도체, SK하이닉스, 엔비디아가 지금 한묶음으로 가고 있고 네. 또 그 안에서 뭐 검침 장비들이 늘어난다고 해서 리노공 같은 종목군들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. 그럼 소위 이런 대장주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는 관련된 종목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. 그러니까 신규 매수를 하던 하지 않던 내가 보유를 하고 있건 상관없이 이게 두 종목의 움직임은 어쨌든 시장을 이기면서 가고 있는 종목들이니까 계속 주목해 봐야 될 종목이고 이 종목을 언제 올라타야 되는지는 이제 각자의 판단에 달린 일이고요. 제가 생각하는 신규 투자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두 가지 모멘텀이 있다. HBM에 진입하는 것 자체도 하나의 모멘텀이지만 네. 또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인텔의 보조금이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? 맞아요. 예. 그럼 삼성전자도 보조금이 나온다라는 얘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게 원래 6조 규모에서 8조 규모로 늘었잖아요. 네. 그러면 삼성전자가 미국에 공장을 안 만들고 있었던 이유는 보조금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보조금을 받았을 때는 미국의 테일러 공장이 본격적으로 지어질 수 있다는 거죠. 그러면 순서적으로 보시죠. 새 공장이 지을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건 반도체 인프라입니다. 그래서 아마 삼성물산이나 삼성엔지니어링의 건설 부문의 실적이 올라갈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가장 반도체의 기본 장비가 되고 있는 그런 클린룸 설비들이 대거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공정 장비도 하나하나 수주가 될 것인데 삼성전자 향 종목군들의 수주가 그동안 없었기 때문에 너무 급속하게 빠졌고 계속 적자였는데 삼성전자가 흑자로 돌아서고 미국 공장 투자가 재개되는 순간 가장 민감하게 움직일 종목은 원익 IPS처럼 삼성향으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전통주. 좀 더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. 후공정도 올라가겠지만 그동안 뭐 주가의 속도가 너무 난 상황이니까 아마도 주가의 속도 측면에서는 이제 전공정 쪽으로도 혹은 소재 쪽으로도 조금 기회가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여러 가지 좀 아구가 지금 맞아떨어진다는 느낌이 후공정이 HBM, AI 반도체로 같이 쫙 올라가는 흐름이고 이제는 좀 키 맞추기의 흐름에서 전공정을 보자. 그리고 마침 이때 마이크론이 D램이 올라가는 걸 증명을 해줬잖아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우리가 지금까지 뭐 AI 반도체와 연관된 섹터를 봤던 거랑은 좀 다르게 이제 흘러갈 양산이 있겠네요. 네, 지금은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요. 그다음에 신규 공장이 지어질 때 어차피 모든 장비들은 다 들어가야 됩니다. 그래서 뭐 도쿄 일렉트론이라든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이라든지 렘리서치라든지 이런 뭐 전 세계 1, 2, 3위 업체들은 당연히 들어오는 거고요. 그다음에 국내에서도 삼성전자와 같이 붙어서 움직이고 있는 뭐 상장되지 않았지만 뭐 세메스 장비라든지 그다음에 뭐 지금 여러 회사들의 장비가 추가적으로 추주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은 삼성전자가 너무 못하고 있고 실적도 안 나오고 투자를 진척하고 있지 않으니까 이들 종목도 적자를 내면서 엄청 빠진 상황이니까 원익그룹주라든지 그다음에 반도체 소재 쪽 중에서 빅3에 해당하는 종목군들도 저는 매력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, 자 이렇게 마이크론에 대한 실적, 국내에 대한 어떤 영향까지 짚어보면서 전략 살펴봤습니다.